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어제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6가지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상호 발언을 끊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일각에서 긴스버그 후임 지명에 맞서 연방대법관 인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자 입을 다물어라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며 그는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곧 백신을 보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은 중국의 잘못이라고 공수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황을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낭비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복구의 책임자를 자처한 뒤 사람들은 빨리 자신의 일터가 열리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원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인종 폭력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원할 뿐이지 단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유색인종 차별 논란을 야기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던 바이든 후보가 지금은 좌파 지지층 때문에 함구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몇 달 동안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 있다며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내가 지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거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과 바이든 후보의 아들 비리 의혹 등 개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법을 악용해 학교 교사보다 적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비난하면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뒤 상원에서 25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 왜 세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미 대선 1차 TV 토론에서 승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토론이 끝난 직후 유권자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8%가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41%, 그리고 약 10%는 두 사람이 비겼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83%가 토론 분위기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17%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도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0%는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이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후임 후보 지명안을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대법관 후보 지명안을 상원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럿 판사는 상원을 찾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대법관 인준을 받기 위한 정지 작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앞서 오는 10월 12일 베럿 판사 청문 절차를 시작해 10월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후보 지명을 승인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 등 테마파크 직원 28,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감원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테마파크 사업부 회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테마파크 부분 등에서 인력 감축을 시작하기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고 대상자의 3분의 2가 시간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어려운 시절에 추석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카고시 보건당국은 어제 켄터키, 와이오밍, 텍사스와 네바다를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여행이 금지된 주는 알래바마, 알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푸에르리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과 와이오밍 등 23개 주입니다. 금요일부터 여행이 금지된 주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은 시카고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0에서 500달러,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1,362명, 사망자 23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29만 3,490명, 사망자는 8,88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그의 사무실 직원 한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여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는데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자가 격리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급증한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와 락포드를 포함한 북부 일리노이 지역은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인교회가 투표율이 저조한 흑인들을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총동원해 유권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흑인교회 담당자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를 위해 추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맑고 흐린 쌀쌀한 날씨 보이겠고 오후 한때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다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7도. 내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로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1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2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밤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7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상준이었습니다.